전 세계에서 1인당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카타르.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넘쳐나는 석유와 지하자원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유독 카타르는 다른 중동 석유 부국들과 비교해보아도 특출나게 부유한 국가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 달 기본 소득이 약 600만원, 거기에 집과 차는 공짜이며 수도 전기세는 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이 무상 지원되는데 공부를 더하기 위해 유학을 가고 싶다면 국민 누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학비를 지원해준다 합니다. 당연히 병원도 모르겠죠. 더 부러운 건 이렇게 막대한 복지 혜택에도 세금은 일절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타르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신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LNG 가스인데요. 러시아, 이란에 이어 천연가스 보존량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카타르는 자국의 가스 생산량을 바탕으로 영내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며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 입장에서는 이 LNG 가스가 매우 고마운 존재인데요. 1990년대 중반 LNG 생산 역량을 갖추면서 천연가스 수출이 급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로부터 벗어나 독재적인 외교 노선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러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가스 공급망 다변화 추세로 이제 명실상부 글로벌 LNG 시장에서 최대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 발돋움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LNG가 국가 최대 핵심 산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카타르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LNG 강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LNG 운반선 건조에서 타입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지닌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카타르 양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파트너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HD 현대중공업이 카타르에서 대규모 LNG 운반선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2차 카타르 LNG 프로젝트의 첫 수주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과 카타르 국영기업 카타르 에너지는 39억 달러, 한화 무려 약 5조 2,800억 상당의 LNG 운반선 17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단일 계약으로는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카타르의 LNG 운반선 2차 프로젝트의 총 대수는 40척으로 나머지 23척의 물량은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가져올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차 발주 당시에도 총 65척 중 국내 조선 3사가 모두 54척을 수주하며 싹쓸이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HD 현대중공업의 이번 수주 계약금을 살펴보면 LNG 운반선의 척당 가격은 약 2억 2,04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우리 돈으로 배 한 척에 3,113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이죠. 이번 카타르 2차 프로젝트에서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최대 조선소인 후둥중화조선이 Q타입이라고 이름을 붙인 선형을 개발했는데, 이 선형이 바로 카타르 맞춤형으로 중국이 이번에는 수주를 따내기 위해 이를 갈아왔었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Q타입 선형은 표준형보다 많은 양의 가스를 운송할 수 있어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배를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 많지 않아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항만을 새로 건설하면서 올해 상반기 한국 주요 조선소에 기존 표준형 LNG 운반선보다 1.5배 큰 선박의 디자인을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조선소는 표준 선형을 대량 반복 건조의 수익성을 확보해왔는데, 불과 수척에 불과한 Q타입 모델을 건조하려면 수익성이 맞지 않아 어렵다는 답변을 주었었죠. 이에 혹시나 이번 카타르 2차 프로젝트에서 중국 후둥중화조선이 수주를 따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우수한 기술력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2차 수주의 첫 기분 좋은 스타트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요. 사실 유독 중동에서는 한국 조선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멘 출신 조선소 근무자의 표정과 말을 들어봐도 느낄 수 있죠. طبعا هذا السفينة صناعة يمنية. على أيدي عاملة فيها يمنية، بس الخبراء الروسيين والكوريين. شوف هذا بس الربع من السفينة بس. عاد باقي الراس ولا الذيل حقها. شوفها من الخارج. 특히 한국 조선에 대한 중동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IM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합작한 조선소인데요. 사우디의 아람코, 사우디의 바흐리, UAE의 람프렐, 그리고 한국의 HD현대가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HD현대는 2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분 회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조선에 관련된 모든 역량은 한국의 기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죠. 이 IMI 조선소는 면적 150만 평으로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HD현대의 첫 해외 조선소인 현대 베트남 조선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하며 국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현대
현대는 올 연말 100명 이상의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선박 수요가 높은 중동 지역에 현지 조선소 건설이 완료되면 앞으로 모든 수주를 IMI가 차지하는 거 아니냐 우려하실 수 있지만 사실 국내 조선소는 비어있는 도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태이고 발주국들 역시 더 이상 선박 건조를 100% 아웃소싱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현지 생산은 어찌됐든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이 가져갈 수익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인데요. 바로 로열티 부분입니다. 로열티 하면 떠오르는 프랑스 GTT 화물창,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HT현대가 IMI의 설계와 건조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곳에서 건조하는 선박 한 척당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선박 수리 서비스와 후속 지원까지 이루어져 오히려 선박을 건조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은 시기를 타는 사이클 산업으로도 유명한 만큼 글로벌 경기가 호황이면 교역량과 물동량도 늘어나지만 반면 불경기일 때는 조선업계가 문을 닫고 부도 처리가 날 정도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조선업은 전체 비용에서 고정비가 아주 큰 사업으로 손익분기점과 조업 중단점의 차이가 커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꼭 필요합니다. 중국 역시 최근 사우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킹살만 단지에 기자재 인프라 구축을 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최근 한국 조선의 라이벌인 중국 조선 업체들의 발주량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데요. 안정성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올해만 2차례 있었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올해 7월 중국의 신유엔롱 컨테이너선이 조그마한 모래 운반선과 충돌한 후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아했던 것은 모래 운반선의 크기가 크지 않았음에도 건조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형 컨테이너선이 더 크게 부서져 침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중국이니까요. 그런데 지난 10월 25일에는 중국이라 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앵커가 갑작스럽게 빠지는 문제가 발생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해적가스 파이프라인을 파괴시켜버린 것인데요.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조사를 요구하면서 당시 중국 선박은 정상적으로 항해하고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씨알도 안 맥히는 발표를 들은 핀란드 국가수사국은 확실한 증거를 발표하면서 팩트 폭행을 해버렸죠. 수사국이 포착한 증거는 2개가 있어야 할 앵커가 하나밖에 없는 선박의 사진이었고 심지어 파이프라인 파손 현장에서 손상된 앵커를 회수했는데 전문가 분석 자료를 인용해 앵커에 가스 파이프라인과 접촉했다는 흔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 한 장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었는데 앵커가 빠진 상태에서 화물은 쏟아지고 있으며 중국 선박에 러시아 국기를 개항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중국 선박의 결함으로 인한 파이프라인 파괴로 약 3억 유로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수리 작업은 적어도 2024년 4월 말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국가만 4국가로 핀란드, 에스토니아 및 스웨덴, 노르웨이였죠. 해외 네티즌들은 도대체 배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앵커가 빠지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유럽 매체 비시그레드24의 SNS 댓글에는 다시는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세요. 중국 선박을 금지할 시간입니다. 상당한 피해입니다. 고치는데 6개월이 넘게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국이 중국했네. 선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앵커를 떨어뜨린 것일 수 있습니다. 앵커는 항상 케이블 체인과 견고한 금속으로 갑판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고선 앵커를 떨어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일부 네티즌들은 러시아의 사주로 중국 선박이 파이프라인을 파괴한 것이 아니냐는 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건 그동안 중국이 보여준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고의로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도 수긍이 되고 고의가 아닌 선박의 결함이라 해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한국의 도크가 꽉 차 있어 중국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자국 선박의 결함만 노출하며 기회를 위기로 바꾸고 있죠. 이는 한국의 조선 산업이 늘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 사뭇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데요.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차관을 빌려 거대 조선소를 일군 정주영 회장의 일화는 한편의 소설과도 같은 실화입니다. 1971년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으로부터 조선소 설립에 필요한 차관을 얻기 위해 정 명예회장은 직접 영국으로 날아가 당시 한국의 상황 능력과 잠재력에 의구심을 보내던 찰스 롱바톰 애플도어 회장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정 회장은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이게 우리의 거북선이요. 영국의 조선 역사는 1800년대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린 그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어. 쇄국 정책으로 산업화가 늦었지만 잠재력은 그대로요. 라는 말로 당당히 차관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 있는 정주영 회장의 모습
모습에 감탄한 롱바툼 회장은 결국 해외 차관에 합의를 해주었죠. 또 불가능해 보였던 선주를 찾는 일 역시 황량한 백사장이 찍힌 사진을 손에 쥔 채 배를 팔러 나갔고 결국 그리스 건물 해운업자 리바노스를 만나 26만 톤짜리 배 2척 주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1970년대 당시 세계 주선 시장 점유율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주선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있으면 더 강해지는 대한민국. 지금 북중러일이 하는 짓 보면 야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강해질지 에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이 한국했고 중국이 중국했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